1장 건축목공 시공 도면 파악 1-1 도면 기본 지식 파악하기 기본적인 도면 지식의 파악 설계도의 이해 설계도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본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바닥 평면도, 천정도, 조명 계획도, 인면도, 전개도, 투시도 실시 도면은 단면도, 상세도, 창호도, 가구 상세도, 조명 상세도, 기타 도면은 목차, 재료 마감도, 집기 상세도, 전기 배선도, 설계도, 출입구 상세도, 계단 상세도, 기타 상세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건축 설계 도면은 건축주가 요구한 사항을 건축가가 생활 공간을 합리화하여 창조한 것이며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된 것이다. 시공자는 설계 도면에 표현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시공자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설계자가 제시한 도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 변경 등의 번거로운 작업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학습 1에서는 건축목공 시공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설계 도면이 가지는 기본 기능과 용도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음. 도면의 치수 단위 나와 있고 도면의 치수 단위 이건 알아둬야 돼. 도면의 치수 단위 그리고 캐드 도면 작성 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원칙을 따른다. 음... 읽어보면 캐드 도면 작성의 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원칙을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정의되지 않은 경우 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을 따른다. 파일의 종류는 캐드 모델 파일과 캐드 도면 파일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명명할 수 있다. 캐드 모델의 경우 프로젝트 코드, 분야 코드, 모델 파일 타입, 사용자 정의 번호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캐드 도면의 경우 프로젝트 코드, 분야 코드, 도면 타입, 사용자 정의 번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분야별 코드는 표 1-2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 코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캐드 도면의 분야별 코드 A. 건축 C. 토목 E. 전기 설비 G. 일반 G. 지리정보 R. 실내 건축 L. 조경 M. 기계 설비 X. 기타 분야 S. 구조 V. 측량 T. 통신 설비 음... 건축목공 시공에 필요한 도면 목록을 확인한다. 반드시 필요한 주요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 목록표에 있는 마감 도면을 체크한다. 건축, 목공, 시공, 인면도 표시해놔야겠다. 건축, 목공, 시공, 인면도, 건축, 목공, 시공, 구조도, 건축, 목공, 시공, 평면도, 건축, 목공, 시공, 구조도, 건축, 목공, 시공, 상세도, 건축, 목공, 시공, 재료 마감표, 인면도, 구조도, 평면도, 응?
구조도가 두 개나 있네. 시공 상세도, 시공 재료 마감표. (1-2) 도면의 지시 내용과 기호 파악. 도면의 표시 기호. 도면의 표시 기호 중 평면 기호는 축척 20분의 1, 50분의 1, 100분의 1, 200분의 1 도면에 쓴다. 평면도는 명칭 부근에 면적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 표시 기호표에 없는 것은 축척에 따라 실형을 그리고 필요한 설명을 기입하며 표시 기호에 없는 것으로 표시 기호표에 비슷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설명을 기입하여 대응할 수 있다. 도면의 종류, 배치도. 건축물과 대지의 전체 파악이 가능한 주요 도면으로서 건축 대지 내부에서의 건물 위치, 방향, 도로와 관계, 도로 너비, 주요 출입구 및 진입 방향 등이 표현된다. 평면도, 건물을 수평으로 절단한 후 윗부분을 뚜껑처럼 들어올린 상태로 가정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형상을 그리면 평면도가 된다. 이때 수평 절단 높이는 지면에서 1.5m 정도로 가정하는데 이는 벽체의 두께, 각종 계구부의 위치와 형태 표현이 가능한 높이이기 때문이다. 단면도, 평면도와 달리 건물을 수직으로 절단한 후 측면에서 내부를 들여다본 형상을 그리면 단면도가 된다.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절단되는 위치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 이 절단선은 평면도상에서 굵은 1점 쇠선으로 표시한다. 절단선 양끝에는 절단된 면을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 화살표로 붙게 된다. 단면도는 건축물 전체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 단면도 절단선은 굵은 1점 쇠선으로 표시. 그리고 배치도는 건축물과 대지의 전체 파악이 가능한 주요 도면으로서 건축 대지의 내부에서의 건물 위치와 방향, 그냥 큰 틀 같은 것들. 평면도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거. 1.5m로 가정한다. 인면도, 건축물의 외부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으로 실제 설계 시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야 완성된다. 그럼 뭐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등으로 표현한다. 넘어가고 그 외부를 표현하기 위한 거네. 그치. 도면의 표시 기호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도면의 일반 표시 기호. 길이는 L, 높이는 H, 너비는 W, 두께는 THK, 무게는 WT, 면적은 A, 용적은 V, 지름은 D 또는 파이, 반지름은 R. 그리고 주출입구, 부출입구는 화살표 모양으로. 제1, 제2는 동그라미 안에 숫자. 축척 200분의 1은 스케일 1대 200. 축척 표시는 이렇게 하고 축척 거리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단면의 위치 방향, 인면의 위치 방향. 색깔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안에 메워져 있고 안 메워져 있고. 그리고 마감면 표시, 구조체면 표시. 마감면, 구조체면. 그리고 단면, 인면. 깜짝이야. 이어서 보면 평면 표시기호. 평면 표시기호는
이렇게 뭐 창이랑 문이 있고 출입구 표시, 일반 문 턱이 있을 때, 바닥차 있을 때, 창 일반, 여닫이 문, 여닫이 창, 미닫이 문, 미닫이 창, 미석이 문, 미석이 창, 회전 문, 회전 창, 붙박이 문, 붙박이 창, 망사 문, 망사 창, 셔터 달린 문, 셔터 달린 창, 접이 문, 오르내리 창, 주름 문, 창살된 창, 연속 문, 연속 창, 계단 오름 표시, 미들 창, 재료 구조 표시, 축척 정도별 구분 표시사항, 축척이 100분의 1일 때 또는 200분의 1일 때, 축척이 20분의 1 또는 50분의 1일 때, 벽 일반 표현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기중 및 철근 콘크리트 벽, 철근 콘크리트 기중 및 장막벽, 철골 기둥 및 장막벽, 블록벽, 벽돌벽, 목조벽 쪽에서 양쪽 신벽, 안 신벽 및 박평벽, 안팎 평벽, 재료 구조 표시 기호, 집안, 잡석 다짐, 자갈 모래, 석재, 인조석, 콘크리트, 강자갈 사용, 콘크리트 깬자갈 사용, 콘크리트 철근 백은, 벽돌, 블록, 목재 치장재, 목재 구조재, 모듈 설계 표시 기호, 중심선, 구조체 구조 계산 면적 견적 시 기준으로 사용, 모듈 때 기준선, 기준선 사이 치수가 모듈 치수일 경우 사용, 조절 때 기준선, 기준선 사이 치수가 비모듈 치수일 경우 사용, 보조 기준선, 기준선을 기점으로 한 이격 거리로 표시되며 구성재의 위치 및 영역을 지정, 연속 치수,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간격을 동일 직선상에 단계적으로 합한 치수를 표시하여 부정확한 치수 계산을 최소화한다. 시공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정되는 기준선으로 현장 먹줄치기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간대, 모듈대는 모듈 치수가 좌우에 인접할 경우에 모듈대 표시, 모듈 치수와 비모듈 치수가 인접할 경우에 모듈대 표시. 이게 모듈대인가 보네. 이것도 모듈대고. 보면은 모양이 조절대 기준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기준선 사이 치수가 비모듈 치수일 경우 사용. 보면은 이거는 모듈대 기준선, 기준선 사이 치수가 모듈 치수일 경우, 이거 모듈 치수인가 보네. NM.
그리고 반쪽짜리는 기준선 사이 치수가 B모듈 경우 B모듈 사이에 있으니까 이 반쪽짜리 쓰나보다. B모듈 때 모듈 치수와 B모듈 치수가 인접할 경우에 B모듈 때 표시. 모듈 부품, 창호 부품, 창호 적용 시 기준으로 활용. 또 나오네. 모듈 설계 세부 표기 방법. 모듈 설계 세부 표시 기호는 표 1-8과 같다. 치수 기입 및 기준선, 치수 기입 상부의 표시. 표기 방법 이렇고. 기준선과 중심선의 표기. 기술적 치수, 면적 산정 기준 치수. 칭호 모듈 치수 표기. 창호겠지? 창호 모듈 치수 표기. 구조 계산 및 면적 산정을 위한 표기 방법. 표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 작성한다. 도면에는 반드시 표제란을 설정해야 하며 표제란에는 도면 번호, 공사 명칭, 축척, 설계 책임자 서명, 설계자의 성명, 도면의 작성 날짜, 도면 분류 번호 등을 기입한다. 표제란은 일반적으로 도면의 오른쪽 끝 일부에 위치하는 경우와 도면의 아래쪽 일부에 위치한다. 표제란의 양식은 그림 1-4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아, 졸립네. 투상법은 제3각법으로 작도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향에 따라 남쪽, 동쪽, 북쪽 인면도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투상면 방향. A가 정면도, B가 평면도, C가 좌측면도, D가 우측면도, E가 배면도. 그렇지. 정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배면도. 도면의 방향 및 척도는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도면의 방향, 평면도, 배치도 등은 북을 위로 하여 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면도, 단면도 등은 위아래 방향을 도면지의 위아래와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면도, 단면도 등은 위아래 방향을 도면지의 위아래와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척도, 도면의 척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한 도면에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는 각 도면마다 또는 표제란의 일부의 척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림의 형태가 치수에 비례하지 않을 때는 NS, 노스케일로 표시한다. 그림 및 복사에 의해 축소 또는 확대되는 도면에는 그 척도에 따라 자의 눈금 일부를 기입한다. 척도의 종류는 실척, 축척, 배척으로 구별하여 목적에 따라 다음의 것에서 선택 사용한다. 실척은 1:1, 축척은 1:2, 1:3, 1:4, 1:5 등등등 이렇게 있네요. 여러 가지 있고, 배척은 확대하는 것 같네. 2배로 확대, 5배로, 5배로 확대. 경사 및 선은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경사, 물매, 경사 지붕, 바닥, 경사로 등의 경사는 모두 정사각으로 이루어지는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로 표시하고 경사 다음에 분자를 1로 한 분수로 표시한다. 다시 경사 지붕, 바닥, 경사로 등의 경사는 모두 정사각으로 이루어지는
밑변에 대한 높이의 b로 표시하고 경사 다음에 분자를 1로 한 분수로 표시한다. 지붕은 10을 분모로 하여 표시할 수 있다. 경사 10분의 1, 경사 10분의 2.5, 경사 10분의 4. 경사는 각도로 표시하여도 좋다. 경사 30도, 경사 48도. 선은 건축물을 도면에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설계에서 선은 표현의 성질과 모양 및 굵기에 따라 명칭과 용도가 다르다. 따라서 선의 종류와 용도를 파악하고 용도에 따른 명칭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의 종류 및 사용법은 표 1-9에 따르며 배치도, 구조도, 개통도, 외형도, 측량도 등에는 필요에 따라 이외의 선을 사용할 수 있다. 배치도, 구조도, 개통도, 외형도, 측량도 등에는 필요에 따라 이외의 선을 사용할 수 있다. 선의 종류, 실선, 단면의 윤곽 표시, 보이는 부분의 윤곽 표시 또는 좁거나 작은 면의 단면 부분 윤곽 표시, 치수선, 치수 보조선, 인출선, 격자선 등의 표시, 파선 또는 점선,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절단면보다 양면 또는 윗면에 있는 부분의 표시, 일점쇄선,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경계선, 참고선 등의 표시, 이점쇄선, 상상선 또는 일점쇄선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표시. 글자 및 치수의 표현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글자, 건축 도면의 글자는 도면 구성상 중요하므로 글자가 쓰일 위치나 크기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 도면에 사용되는 글자는 쓰기와 읽기가 쉬우며 이해하기 용이한 글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글자 쓰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글자는 명백히 쓴다. 문장은 왼쪽에서부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가로쓰기가 곤란할 때에는 세로쓰기로 할 수 있다. 여러 줄일 때에는 가로쓰기로 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글자체는 수직 또는 15도 경사의 고딕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글자의 크기는 각 도면의 상황에 맞추어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한다. CAD 도면 작성에 따른 문자의 크기는 KSF 1541에 따른다. KSF 1541 1541 KSF 1541 치수의 표시 방법은 도면의 내용이나 도면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기입하여 도면의 이해를 돕고 치수를 잘못 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치수의 기입은 원칙적으로 치수선에 따라 도면에 평행하게 쓰고 치수선에 평행하게 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치수 기입법은 그림과 같고 원호나 현의 치수 표시법은 그림 1-7과 같이 표시하며 지름기호 파이, 반지름기호 r, 정사각형 기호 네모는 치수 앞에 쓴다. 협소한 간격이 연속될 때에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치수를 쓴다. 치수선의 양 끝은 그림 1-8과 같이 표시하며 치수선의 양 끝 표시는 화살 또는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같은 도면에서 치수선은 스타일을 혼용하지 않는다.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 단위 기호는 쓰지 않는다. 치수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닌 때에는 기호를 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단위를 명시한다. 치수 기입법이고
원호. 인출선. 넘어가고 이다실 도면의 종류 구분, 기본 도면 파악하기 챕터의 도면의 종류 구분. 건축 설계 및 도면. 건축 설계의 정의가 나오는데 건축 설계란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나 조건을 조정하고 일정한 구상 밑에 건축 조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작업 내용은 건축 공사를 실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데 설계 도면, 시방서, 공사 예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번 건축 도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희망과 설계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구조물에 대한 구상을 정리한 것이 설계이다. 전문적으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안내도, 실내 입면도, 구조 상세도 및 구조 계산서와 각부 상세도, 내 외부 마무리도, 공사비 견적서, 전기 배선도, 급배수 설비도, 냉난방 설비도 등의 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이다. 설계는 건축물을 짓는 첫 단추이다. 우선 밑그림이 그려져야 하며 그림으로 뼈대도 세우고 색칠도 하게 된다. 건축 분야의 모든 단계가 그렇듯 설계도 전문 설계자에게 맡겨야 한다. 설계의 우선순위. 설계 전 공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필요한 서류나 관할, 관청 정도는 알고 있어야 공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며 설계하기 전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평수를 관공서 등에 찾아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재를 지을 것인가를 예상한 후에 전문가에게 설계 의뢰를 해야 하며 이 계획이 잘 되어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부지 마련은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더라도 건축에 관련한 모든 것은 개인이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통 시공업체에 부탁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맡겨두기만 한다면 개성을 중요시 하는 목조주택이 오히려 건축업자의 스타일대로 축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맡겨두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3차원 모델링이란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가상의 3차원 공간 속에 재현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크게 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 표가 있네요. 읽어봐야지. 건축목공 시공 대상 도면 목록. 읽어봅시다. 건축목공 시공 인면도. 전달 내용은 건축물의 외부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으로 방위에 따라 남측 인면도, 동측 인면도, 북측 인면도, 서측 인면도 등으로 나누지만 일반적으로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등으로 나눈다. 건축목공 시공 구조도. 건축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성을 표현하기 위한 도면으로 건축 마감재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건축목공 시공 평면도.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내려다본 도면으로 벽체와 기둥, 각 위치의 개구보 등 공사에 필요한 주요 구체나 벽에 대한 위치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표현한 도면이다. 건축목공 시공 구조도. 또 나오네. 위에랑 똑같으니까 패스하고. 건축목공 시공 상세도. 축척의 제한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 표현하는 도면으로
기본 도면의 축척이 1대 50, 1대 100, 1대 200 정도를 사용하나 상세도는 1대 30, 1대 20, 1대 1 실척의 경우에도 사용하며 상세도에는 평면 상세도, 인면 상세도, 단면 상세도 등이 있다. 건축목공 시공 재료 마감표. 건축물 실외의 치장 및 마감재를 보기 쉽게 표로 작성한 것으로 마감재의 종류와 이름, 브랜드명까지 기재하기도 한다.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평면도. 인면도. 이거는 알아도 될 것 같다. 평면도를 읽을 때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평면도에 나타나는 사항, 각방의 배치와 크기, 문과 창의 위치 및 종류, 벽체의 구조, 가구와 설비 등. 평면도 읽기, 뭐 이거는 넘어가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그 평면도를 보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인면도 주의사항 없구나. 뭐가 없네 별로. 도면에 표기된 재료의 구분과 시공 부분 파악. 나무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1장에서도. 침엽수와 화렵수, 자연에서 난 천연 재료인 목재는 그 수종이 매우 다양하다. 현재 지구상의 화렵수는 25만여 종, 침엽수는 700여 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수종을 이용하여 각종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목조주택 시공시 구조재료는 침엽수, 계단과 같이 하중을 받는 부재를 제외한 가구 및 목공재료 등은 화렵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목재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 의해 사용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뭐 침엽수에 뭐 세포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특성이 기인하여 구조적 강도 및 작업성이 좋은 침엽수재는 구조용, 지워버리자. 침엽수는 구조용재, 화렵수재는 가구. 뭐 공학 목재도 있고. 장단점이 있대요. 침엽수의 장점, 수고가 높으며 통직하다. 비교적 경량이며 가공이 용이하고 압축 및 인장, 휨 강도가 강하고 직선 부재를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건조가 용이하고. 단점은 병충해에 약하여 외부에 사용되는 침엽수는 반드시 방부 및 방충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방부 처리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화렵수는 장점이 가공 후 외관 및 연륜의 화려함 있고 외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내장용 및 가구재로서 사용 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고. 단점은 수고가 낮으며 통직하지 못하고 비중이 높아 무거우며 가공이 어렵고 건조가 어려우며 결함 발생 확률이 높다. 보면은 토대, 바닥장선, 보, 석가래, 마룻대 등과 같이 구조 내력상 휨이나 인장, 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구조재 품질은 KSF 3200, 침엽수 구조용재의 2등급 이상 KSF 3021, 3021,
구조용 집성재 및 KSF 3119 목재 단판 적층재 LVL 1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알아만 둬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구조재의 품질은 KSF 3020 침엽수 구조용재의 2등급 이상 KSF 3021 구조용 집성재 및 KSF 3119 목재 단판 적층재의 1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적인 구조용 목재로는 가문비 나무, 소나무, 전나무로 이루어진 SPF 제가 있고, F 전나무는 흰개미나 충해 등에 약하며 표면 색깔이 균열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 스프러스와 파인을 주로 사용하며 전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충 처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구조용 목재를 규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재를 1차 제재하며 함수율 18% 정도로 건조시킨 후 2차로 사면대패 가공을 실시한다. S4S 사면대패 가공을 실시한다. 규격재의 치수는 실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마감 치수인 실제 치수와 규격재의 치수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마감 치수인 실제 치수와 구조용 목재의 치수를 반올림하여 단순화한 치수를 뜻하는 호칭 치수로 분류된다. 실제 치수와 호칭 치수로 분류된다. 밑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구조용 목재의 성능 결정 요소로는 수종, 등급, 함수율 등이며 등급 도장이 각 목제품에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데 소비자는 등급 도장을 확인하여 재료의 성능을 판독하며 구조재로 사용될 부재의 종류를 정한다. 공학 목재 목재는 다른 구조용 부재에 비하여 활용도가 높은 건축 자재이지만 재질상 변이성이 큰 성질을 지니고 있어 건조된 목재의 사용 시 할열, 비틀림, 갈라짐, 수축, 팽창 등에 의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산림자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지름이 크고 수직고가 높은 목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높은 내구성 및 강도를 원하는 공업용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결점을 가진 목재를 공업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세계대전 이후 접착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목재육의 재료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이로 인하여 일반 목재보다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목재를 공학 목재라고 한다.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장대재도 생산이 가능하고 이처럼 공업적이며 여기 보면은 공업적으로 생산되며 설계 계산이 가능한 신뢰성이 높은 목재를 공학 목재라 하며 합판, 집성재, I형 장선, 단판 적층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밑에 설명이 있어요. 또 공학 목재의 장단점 당연히 알아둬야 될 거고 공학 목재의 장점은 강도와 강성이 뛰어나고 구조적 성능 예측이 가능하고 단면이 크고 긴 부재를 생산할 수 있고 치수의 안정성이 높고 함수율이 낮아 결함의 발생이 낮고 단점으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건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덮어두어야 하고 수분에 노출될 경우 재포장이 금지됐다. 이 정도? CDX 합판 공학 목재의 시초인 합판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학 판넬로서 단판, 층 또는 적층용 부재라고 불려지는 목재의 얇은 판을 이용하여 제조한 판상 재료이다. 합판의 정의가 나오고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목재로부터 깎아낸 이들 단판의 목리가 서로 직교하도록 접착제로 적층시켜 합판을 제조하기 때문에 인접 단판 사이에 수축과 팽창에 대한 억제력이 작용하게 되어 치수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판의 목리가 서로 직교하도록 접착제로 적층시켜 합판을 제조하기 때문에 인접 단판 사이의 수축과 팽창에 대한 억제력이 작용하게 되어 치수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DX라 함은 단판으로 되어 있는 단판 C등급과 D등급을 앞면과 뒷면에 외부용 접착제 X로 접착시켜 만든 합판이다. 그렇지. 그래서 CDX였어. 이거는 밑에는 다 CDX, 뭐 CCX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사용처는 여기 나와 있는데 통상 내장용, 외장용, 해양용, 구조용 합판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규격 및 용도로 사용되고 목조주택에서는 주로 지붕, 바닥, 벽의 덮개로 사용한다. 합판용 단판의 등급인데 우선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표시는 해놓자. 읽어보면 우선 등급과 특징이 나오는데 해가 뜨네. N등급, 특별히 제작되는 천연 문익결의 단판으로서 비구조용이다. A등급, 옹이가 없고 매끈한 표면의 단판으로 4 곱하기 8? 4인치 곱하기 8인치인 것 같은데? 4인치 곱하기 8인치에서는 18개까지의 깨끗하게 마무리된 수선의 포함을 허용한다. 썩음이 없고 단단한 단판으로 B등급이고 썩음이 없고 단단한 단판으로 산 옹이는 섬유 방향으로 직경 1인치까지 허용되고 허용 수선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수선 나무의 선인가? C 플러그드 C등급의 한 종류인 단판으로서 C등급보다 더 엄격한 품질의 제한을 받는다. C등급 목리와 수직한 방향으로 직경 1인치 이내의 옹이 구멍이 허용되며 드물게 나타나는 옹이 구멍의 경우에는 직경 1과 2분의 1인치까지 허용되는 단판으로서 외장용 합판에 허용되는 최저 등급의 단판이다. D등급 목리와 수직한 방향으로 직경 2와 2분의 1인치 이내에 옹이 구멍이 허용되며 드물게 나타나는 옹이 구멍의 경우에는 직경 3인치까지 허용되는 단판으로서 외장용 합판에는 사용될 수 없다. 합판의 구성 및 종류인데 1번 합판 화장합판이라고 하며 회전삭, 판목 슬라이싱 또는 정목 슬라이싱에 의해 절삭된 물풀의 나무,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벚나무, 마호가니 또는 참나무 등과 같은 화렵수 단판을 조합시켜 만든 화장 단판이 표면에 적층된 것이다. 이 화장 합판의 제면은 마감 처리 작업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사포질되어 있으며 균형층의 역할을 하는 D등급 단판은 C등급 단판보다 다소 품질이 떨어지며 주로 패널판 벽용으로 쓰인다. 삼매합판 아까 위 그림에 2번이었고 삼매합판 그림 한번 보면 삼매합판이 2번 이거 2번이니 삼매합판이 이건데 봅시다. 설명을 봅시다. 삼매합판 단 한 층의 심판 위 아래에 C등급 및 D등급 단판이 각각 1매씩 접착되기 때문에 삼매합판이라고 불린다. 각 단판의 두께는 모두 동일하거나 아니면 구조상 균형을 위해 더 두꺼운
심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재구성 목재를 심판으로 하는 소재 심판, 합판이 건축용으로 이용된다. 단판 적층재, 이게 LVL. LVL 그림 3번 이거네. 그림 3번 LVL. 단판의 직교 구성에서 벗어난 형태로서 모든 단판의 목리 방향이 서로 평행하도록 적층, 접착하여 제조한 제품이 단판 적층재이다. 화렵수 단판을 이용하여 공칭 두께 12mm, 이 12mm의 것으로 생산하여 주로 소재 대체재로서 서랍 측판용으로 이용된다. 화렵수 단판을 이용하여 공칭 두께 12mm의 것으로 생산하여 주로 소재 대체재로서 서랍 측판용으로 이용된다. 담해합판 보자. 다 지우고 이게 삼매합판이었지. 삼매합판, 담해합판. 담해합판 설명 보면, 담해합판 홀수매의 단판으로 신층을 구성하게 되며 단판의 두께는 모두 동일하거나 아니면 부심판이 더 두꺼운 경우도 있는데, 담해합판은 그 길이 방향 및 폭방향으로의 강성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주로 단판 접착을 통해 가구용으로 쓰인다. 가구용으로 쓰이고. 담해합판. 삼해합판 5번 삼해합판. 이거 삼해합판인데 이건 담해합판. 삼해합판. 이것 심층은 동일한 목리 방향으로 접착된 두 매의 두꺼운 단판으로 구성되며 C등급 단판의 목리에 대해 직교를 이룬다. 삼해합판은 어느 한 방향으로의 강성이 더 큰 경향을 보이는데 주로 구조용으로 쓰인다. 보자고. 잘 모르겠다. 구조용으로 쓰인다. 삼해합판. 육매합판은 삼해합판과 구성이 비슷하나 심판과 D등급 단판의 목리 방향이 서로 동일하고 이들 사이의 목리 방향이 직각이 되도록 놓여지는 부심판이 사용된다. 와, 좀 보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육매합판. 하나, 둘, 셋, 넷. 삼매합판. 담해합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여서 담해합판이야? 아닌데? 아, 삼매합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세 장씩 결합이 돼서 삼매합판이라고. 아, 살짝은 알겠는데 우선 넘어가고. OSB 합판은 너비 50mm, 길이 75mm 정도 되는 나무 조각들을 서로 교차하여 내수성 접착제인 액체 페놀 수지나 분말 페놀로 접착해서 판재의 형태로 적층한 것이며, 합판의 단판과 같은 형태로서 목편을 이용해 최대의 강도, 강성 및 치수 안정성을 갖는 층을 이루기 때문에 일반 구조용 합판과 강도나 두께가 거의 동일하다. 주로 지붕, 바닥, 벽체의 덮개재나 I형 장선의 외부 또는 SIP는 구조용 단열 패널의 판재로 사용된다. 사용되는 크기는 너비 1200mm에 길이 2400mm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두께에 따라 사용처를 달리하는데 건물의 벽과 지붕에 많이 사용하는 스퀘어 방식은 13mm를 많이 사용하며 바닥재로 많이 사용되는 TNG 방식은 19mm를 많이 사용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 OSB 합판의 노출 등급 APA 기준. APA는 미국 합판 보드협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OSB 합판제의 노출 등급에 따른 용도 정도, 위에 설명보다는 이 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엑스테리어, 익스테리어, 익스포슈얼, 익스포슈얼 2,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노출 등급, 익스테리어, 사용 가능 장소는 완전 내수성의 판재로서 외기 또는 수분에 영구적으로 노출되는 부위. 무조건 물이 닿는 부분, 그건 익스테리어. 익스포슈얼 1. 완전 내수성의 판재로서 건축 중에 구조부를 외기로부터 보호하기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이 중단되거나 사용 중에 높은 습도에 노출되는 부위. 높은 습도에 노출되는 부위인 거네. 수분에 영구적으로 노출되는 부위. 익스테리어. 그리고 익스포슈얼 1. 높은 습도에 노출되는 부위. 그리고 익스포슈얼 2. 일반 건축용. 외기로부터 보호되는 부위. 인테리어. 실내용. 인테리어 실내용. 익스포슈얼 2가 일반 건축용. 방부목입니다. 방부목, 목조주택 공사에서 기초 콘크리트와 접하는 부위 또는 외부 환경에 의하여 변형이 예상되는 부위 등에는 방부 처리된 구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방부 처리된 목재 중 가압 방부 처리 목재는 가압 방부 처리 목재. 가압하지 않은 일반 방부목보다 방부 효력이 우수하다. 당연히 뭔가 더 했으니까 우수하겠죠. 이는 인사이징을 통하여 목재 내부까지 강제적으로 약재를 주입시키기 때문이다. 뭐 이유가 나오네요. 어떻게 우수한지. 방부목은 기초벽 상단 및 기초벽 속에 시공되는 보와 콘크리트 기초에 설치하는 구조목에 대하여 방부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CCA 화합물. 여기서 뭐 중요하다고 하니까 밑줄 쳐놓고. 화학약품인 방부처리제의 침투 깊이와 용출 특성이다. 그치. 부식을 방지해주는 거니까 방부목. 집성 목재. 수종은 주로 미서부산 또는 미남부산 소나무를 사용하며 공칭 치수 5cm 두께 이하의 제재목을 접착하여 만든 제품으로 핑거 조인트 이음을 함으로써 집성 목재 핑거 조인트 이음, 공칭 치수 5cm 이 두께 이하 제재목 접착하여 만든 제품. 램스라고 하는 긴 길이의 소재로 접착제를 사용하여 적층 접착. 공학 목재고, 집성 목재는 공학 목재. 층재는 내수 접착제로 길이 방향으로 접착하며 일반 구조재에 비하여 허용 응력과 치수 안정성이 높아 유연성이 좋아. 뭔 소리야? 일반 구조재에 비하여 허용 응력과 치수 안정성이 높고 유연성이 좋아 천연 목재보다 더 강한 강도를 이용하여 큰 규격의 보호 및 장선을 제작할 수 있다. 장점이네요.
다양성과 기능성이 한층 향상되어 내진 설계와 기둥, 보, 구조 방식의 사양으로 적절하며 외부 노출로 인한 장식적인 효과와 용도가 다양하여 직선, 곡선, 아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한 장점이 있다. 지금 핑거 조인트 이거였어. 이거 이거 핑거 조인트. 단판 적층제 LVL. 단판 적층제 LVL 구조용 공학 목재 중에서 가장 다용도로 사용되는 재료인 LVL은 단판을 적층시켜 접착하여 만든 것으로 집성 목재와 같이 가로로 적층시킨 것과는 반대로 LVL은 몽리가 같은 방향이며 LVL은 몽리가 같은 방향, 길이가 평행한 세로로 접착시켰다. 사용 수종은 잣나무, 소나무 수종이 있겠고, 함수율은 집성 목재와 같은 12% 함수율 조건. LVL은 용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으로 재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목조 건물의 지붕과 바닥 등 하중을 많이 맞는 부분인 I형 장선의 플랜지나 스터드 문틀의 헤더, 장선 외부 돌림재 등으로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다루기 쉽고 경량이며 강한 강도가 요구되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간 거리가 길어야 하는 상가 등 커다란 구조물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다루기 쉽고 경량이고 강한 강도가 요구되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 그리고 일반적인 목공용 기계에 사용이 가능하고 특별한 접합 철물이 요구되지 않아 사용성이 우수하고, 주요 특징으로는 오염도가 낮아 상시 청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병충해의 전파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게 지금 LVL에 대한 설명인데, 허용 설계 능력이 높고 강도의 변화가 매우 작은 구조용 목재 중에 하나. 설계 치수가 자유로워 상기 내용과 같이 대경관의 구조물의 주요 부재로 많이 사용된다. 단점이 나오네요. 제작 공정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접착 및 치수 불량, 변형 등 하자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작할 때 잘 만들어야 되는 거네. 단점은 I형 장선의 플랜지 부분 LVL, MSR 구조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웹 부분은 합판 및 OSB로 구성된다. 이들 구성 재료는 상하부 플랜지의 외부가 들어갈 홈의 내수 접착제로 강하게 고정시킨 공업 목재이다. I형 장선은 철골조에서 흔히 사용되는 I자 모양의 형광재의 강성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크기나 무게에 비해 훨씬 큰 강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간이 길어도 큰 하중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어 긴 부재 20m까지 생산, 긴 부재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체 중량이 가벼워 현장 사용성 및 시공성도 용이하다. 특히 목조주택에서 장척의 장선과 석가래용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
높은 힘 하중에 저항하기 위해 단면 2차 모멘트가 크게 설계된 이유 중 하나이다. I형 장선의 함수율은 12%. 아까 그 함수율 12% 똑같네. 이 공항목재의 함수율은 보통 12%인가 보다. 이것도 공항목재. 공항목재의 함수율은 12% 보통. 패럴램, PSL. 단판을 얇고 짧게 잘라 서로 접착 후 밀도를 높여 길이 방향으로 몽리를 배열하여 제조한 구조용 집성재. 구조재네, 구조재. 구조용 집성재. 이들 제품은 경골 목구조와 기둥 보호 목구조에서 보호 헤더 기둥 등에 사용된다. 패럴램, PSL. 스트랜드 적층제, LSL. 최신의 복합구조재. OSB와 유사하게 스팬의 넓고 짧은 스트랜드로 제조된다. LVL이나 PSL처럼 LSL은 강도를 예측할 수 있고 LVL이나 PSL도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네. 치수 안정성이 높지만 강도가 그다지 크진 않다. 목조주택의 테두리 장선과 창호의 헤더로 이용. 이와 같은 공항 목재들은 특정 목적에 맞추어 생산되므로 제조업체는 품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 등급 표기란에 나타나지 않은 용도에는 사용을 금한다. 이거 약간 이게 중요한데. 사용 등급 표기란에 나타나지 않은 용도에는 사용을 금한다. 다음은 석고보드. 목조주택의 단점인 수분과 화재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에 각종 석고보드를 마감재로 설치한다. 방화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는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의 내화 성능.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감 재료로 설치하고. 석고보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있고, 다음은 나머지는 다 방화석고보드나 방수석고보드네. 방화석고보드랑 방수석고보드. 넘어가고. 방수 및 단열. 목조주택 시공에 있어서 외벽 방수 작업은 지붕 방수 작업과 더불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그렇죠. 당연하고. 방습지. 습기, 그러니까 방습지는 습기, 빗물, 바람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외벽 합판 위에 접착하는 형식으로 시공.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방습지는 외부의 습기 및 바람 등을 차단만 하는 것이 아니며 주택 내부의 습한 공기를 외부로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방습지 접착 전 외벽 마감재로서 사이딩을 시공할 경우 방습지의 스터드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외벽에 단단히 접착되도록 울림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긴장을 시킨 후 팽팽한 상태에서 스테이플러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이음 부분은 약 150mm 정도를 겹친 후 이거 정도?
주의사항 정도 알면 될 것 같은데. 와, 방습지 규격에 따른 용도인데 읽어만 보겠습니다. 분명 티백이라고 해야 되나? 타이백? 타이백이라고 해야 되나? 타이백의 용도는 우선은 벽체용이고 규격은 시공면적 75제곱미터일 때는 1.5 곱하기 50, 시공면적이 150제곱미터일 때는 1.5 곱하기 100, 시공면적이 140제곱미터일 때는 2.8 곱하기 50.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 타이백 테이프 용도는 연결용이고 시공 면적은 기밀성을 유지해야 되고 규격은 60mm 곱하기 50. 60mm 두께에 50m가 있다는 그런 것 같은데. 지붕 방수 마감재. 이건 뭐 아스팔트 싱글 나오겠지 뭐. 아스팔트 펠트. 보면은 읽어보면 목조주택은 콘크리트 부재와는 달리 수밀성 및 기밀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시 방수 처리를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주택의 유지, 관리, 보수 등의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지붕 방수가 중요하다 나오는데 흔히 사용하는 지붕 방수 마감재로는 아스팔트 싱글이 있고 지붕 합판 위에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하는 것이며 그 외 우드 싱글, 기와 등이 있다. 그냥 아스팔트 싱글 하나밖에 없는데 보니까 딴 거 있구나. 보면 아스팔트 싱글의 형태에 상관없이 각 모서리마다 50mm, 각 모서리 50mm 지점마다 못을 박아 고정시킨다. 뭐 한 장당 4개의 못으로 고정. 아스팔트 싱글 시공 시 형상이 변하는 곳인 지붕 널과 처마띠, 용마루 및 추녀마루, 지붕 골, 수직면과의 접합부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주의사항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지붕방수 마감재의 장단점. 아스팔트 싱글 장점은 저가이며 구성이 다양하고 완벽한 방수 및 단열이 가능하고, 단점은 선행 공정의 부실로 하자 발생이 가능할 수 있고, 다음 마감재는 적산목 기와 싱글이랑 쉐이크로 나뉘는 것 같고, 장점은 내구성 및 단열, 방음성이 뛰어나고 자연미가 어우러져 주위 환경에 이상적이고, 단점은 고가이고 시공 기간이 길다. 아스팔트 싱글의 3배. 보면 유리 섬유 단열재. 유리 섬유의 제품 형태는 매트형, 보드형, 글라스 크로스 보드형 및 파이프 커버형이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사용량이 많은 편이다. 단열재. 우선은 뭐 넘어가면 R 뭐 11, R 19, FR 30.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리 섬유 단열재 규격에 따른 용도 정도 용도라 나와 있는데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림? 매트형, 보드형, 글라스 크로스형, 파이프 커버형.
이건 본 것 같다. 그 파이프 커버 맞네. 파이프 커버형이고 글라스 크로스형은 본 적 없는 것 같고 보드형, 매트형. 아 진짜 단열재네. 오케이. 건축목공 시공 도면의 재료 표기 방법. 아까 위에도 잠깐 나왔는데 지반면, 잡석,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럭, 콘크리트, 목구조, 목재, 강재, 단열재, 벽돌, 방수제, 철근. 이렇게 도면에 재료 표시가 나와 있고 각 부위에 사용되는 재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지붕 마룻대, 지붕 석가래, 천장 장선, 장선 보마기, 지붕 마감재 합판 또는 OSB 1220에 2440. 창틀 받침, 트리머 스터드, 간 스터드, 창틀 헤더, 간 스터드, 트리머 스터드, 1층 벽체 스터드, 윗갈돌이, 이중 윗갈돌이, 지붕 마룻대. 골조용 연결 철물을 파악한다. 용도에 따른 접합 철물 KSF 4514 목구조용 철물. 목조주택에서는 각 부재의 부착성과 기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부위마다 철물로 보강을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접합용 철물이 사용되며 대표적인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앵커볼트 및 너트 와셔. 볼트의 하부는 갈고리 모양이며 상부는 나사 모양으로 되어 너트로 조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부재를 긴결하는 데 사용하는 철물이다. 종류로는 갈고리 볼트, 무든 볼트, 기초 볼트 등이 있으며 주로 목공사에서는 기초와 상부 부재를 연결하기 위하여 기초에 묻어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긴결하는 데 사용하는 철물이고 주로 목공사에서는 기초와 상부 부재를 연결하기 위하여 기초에 묻어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보통 볼트 및 너트 와셔. 육각머리 볼트가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와셔는 보통 볼트용 및 인장 볼트용 두 종류로 분류된다. 띠쇠. 띠쇠는 기둥과 층돌이, 시옷자부 및 왕대공 맞춤부에 사용하는 철물로서 맞이음을 할 경우 하중에 의해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밑받침을 하거나 꺽쇠나 띠쇠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띠쇠는 기둥과 층돌이, 시옷자보, 왕대공 맞춤부. 기역자쇠는 모서리 기둥과 층돌이 맞춤. 감자비쇠는 왕대공과 평보 연결하는 철물. 꺽쇠는 엇꺽쇠와 보통 꺽쇠가 있다. 스플릿 링. 주물로 제조된 디스크 모양의 하중 전달용 철물로 양쪽 평평한 부분이 없으며 디스크의 중심으로 볼트가 관통하도록 고안되어 긴 지간거리를 가진 목구조물로 적용되는 철물이다. 8번의 전단 플레이트.
주물로 제조된 디스크 모양의 하중 전달용 철물로, 여기까지 똑같네. 평평한 부분과 이 부분의 직각인 한쪽으로 향한 테두리를 가지며 디스크의 중심으로 볼트나 레그 나사못이 관통하는 구멍을 가진 목구조용 철물을 말한다. 레그 나사못, 볼트와 같은 모양이나 끝부분이 나사못 모양으로 처리된 철물로 재료가 너무 두껍거나 접합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접합이 어려울 때 유용하며 단일 전단력을 받는 볼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철물을 말한다. 그림 있고 주요 연결 철물 지붕 철물 H 허리케인 벽체와 석갈의 연결 허리케인 H HCP 코너 석가래와 벽체 연결 이거구만. HCP 그리고 H 벽체와 석가래 연결. 그러네. 벽에 붙고 위에 석가래 내려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연결하는 거네. 여기 벽 있고. 장선 철물 LUS 러스 글루램과 빔 고정용 철물. 빔 고정용 모르겠다. 기둥 철물 BC 기둥과 볼을 연결. 기둥과 볼을 연결. 아, 보가 이렇게 있고 기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구나. BC 기둥과 볼을 연결. 그 CB 바닥 기초와 기둥을 연결. 아, 바닥 기초 기둥 올라가고 바닥 기초 이렇게 가고. 아, 맞네. 러스 글루램과 빔 고정용 철물 장선인데 장선이 이렇게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두 개가 못 받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고. 벽체에 사용되는 재료를 파악한다. 벽체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스터드에서부터 벽체 덮개를 나타낸 것은 그림과 같다. 지금 윗갈돌이 위에 이중 윗갈돌이 있고 밑갈돌이 있고 여기 스터드 여기 스터드 마감재 똑같고 1층 벽체 스터드 마감재 똑같고 마감재 똑같고 토대 여기 지붕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 파악. 뭐 마루대 있고 꼭대기에 석가래 그리고 마감재 클립 지붕 마감재 클립 아까 그 있었는데 그 뭐냐 이것다 H 지붕 마감재구나. 이건 지붕 마감재 클립. 여기다가는 이제 벽체니까 벽체가 있으니까 여기 H가 이렇게 들어가겠네. H가 이렇게 들어가겠어. H가 이렇게 들어가서 벽체랑 석가래랑 고정시켜주는 H. 마루대 패널 클립. 뭐 이거 왜 써는 거지? 석가래 천장 장선 이중 윗갈돌이 스터드 지붕 덮개. 아, 구성 요소구나. 구성 요소네 그냥. 계단에 사용되는 재료의 명칭 런 디딤판 그리고 라이즈 첼판 스트링거 이거 벽 이게 스트링거고 그 총 높이 토탈 라이즈 총 길이 토탈 런 그리고 대동자는 기둥이 있으면 여기 난간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씨 난간이 이렇게 아이씨 뭐야 난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대동자 이게 대동자가 이게 크니까 대동자고 이게 소동자 소동자
되고 난간대. 이중 내력벽은 연속적으로 3개 이상 천공할 수 없으며 따냄과 천공은 단면상 같은 부분에 위치할 수 있다. 다시 이중 내력벽은 연속적으로 3개 이상 천공할 수 없으며 따냄과 천공은 단면상 같은 부분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겠지. 넘어가고 평가 넘어가고 3-1 또 있네. 키스콘 관련 내용이구나. 위치정보 서비스 목적. 키스콘의 목적인 건데 건설업체, 건설공사 등 건설 산업 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부실업체 및 위법업체 관리 체계 구축, 정보의 원활한 취득과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정,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체계 구축, 정보 수요 주체를 위한 다양한 활용 체계 구축. 이 키스콘의 목적이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지형 같은 것들. 이건 봐야겠다. 설계 도면의 배치도 내용 파악. 배치도란 물자나 인원을 적당히 나누어 놓은 자리나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나 도표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건축 공사에서의 배치도에는 방위 표시, 축척, 지역지구, 대지 면적, 대지 경계, 건축 면적과 연면적 등은 개요 등으로 표기될 수 있다. 또한 배치도에는 건축 및 대지 면적, 내부에서의 전기, 급수, 오하수, 선로 등도 표기될 수 있다. 배치도는 공사 시작 초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면 중의 하나인데 이는 건물의 배치와 장비 및 자재 운용, 자재 반입 계획 등등등등 정확한 경계 설정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건물의 배치도만으로 구조물 전체의 형상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가 중요하네. 이 챕터가 약간 중요한 것 같은데? 배치도는 수평 투영된 위에서 내려다본 형상을 대지 경계에 맞도록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므로 구조물의 인면, 배면, 측면 등을 한 번에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치, 어렵지. 하지만 조감도를 활용할 경우 배치도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을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 배치도와 조감도. 배치도가 이거고. 이것도 배치도네. 조감도에 대한 거 나온다. 3-14 밑에 나오나 보다. 아, 조감도가 이거네. 조감도가 이거구나. 그 약간 가짜 사진 같은 거. 아, 조감도 또 이게 조감도라고 하는구나. 이거 조감도지 이것도. 얼추 끝났네. 끝났습니다. 1장 건축목공 시공 도면 파악 끝났는데 벌써 집중력 떨어지네요. 1시간 24분밖에 안 했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 1장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2장, 3장, 4장, 9장까지 계속 이제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